세종은 인재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은 나라의 수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가 노비 출신이든 아니면 과거의 잘못이든 충분히 나라의 사명, 생생지락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한다면 그분의 출생이라든지 그분의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적재적소에 기용을 해서 결국 나라의 사명을, 약속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의 인재관은 세종이 직접 출제하신 세종실록에 최고의 인재를 등용을 해서 쓰는 방법에 관해서 논하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의 인재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종의 사명에 해당이 되었었던 생생지락, 백성이 농사라는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삶의 생업의 즐거움을 느끼는 나라, 이것이 바로 생생지락이었었는데 이 생생지락이라고 하는 사명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조선의 핵심 인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핵심 인재를 규정을 하는데 인재가 가지고 있는 인품과 인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같이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지, 이것들을 각성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을 해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학문을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인재를 사용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도 보았지만 교화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인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잠재력이 아직 발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잠재력을 발화될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들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화라는 말씀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극복을 해가면서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계속 인재로 등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세종 밑에서 일했던 조선의 모든 인재들은 세종에 깔아준 지편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학습의 터전을 일종의 우리가 학습하는 놀이터, 전문가의 놀이터로 생각을 하고 본인의 전문성을 갈고 닦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